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4월 12일입니다. 자, 시공테크는 제가 지난주에 상한가에 좀 쫓아붙은 상따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갭을 한 5% 정도 좀 띄우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절반 좀 매도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갭이 뭐 한 6%까지 뜨려고 하고 있네요. 5.8% 정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매도했습니다. 자, 요 저점 자리 이탈을 좀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죠. 다시 고점 갱신을 했고요. 자, 요번에 다시 위로 쭉 뻗어주질 못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테크 좋습니다. 일단 분봉상 고점 돌파를 했고요. 요 VI는 오류입니다. 얘가 한국투자증권이 이 VI 오류가 종종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가에서부터 10%가 상승이 나왔을 때 VI가 걸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종가에서부터 표시가 된 거라 여기 조금 오류가 있어요. 예, 좋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 물량 또 수익을 좀 챙겼고요. 예, 나머지만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고요. 현재 15%까지 좀 수익이 났네요. 자, 시공테크 VI에 들어갔습니다. 1차 VI에 들어갔고요. VI 이후에 움직임 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18% 구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 구간 정도 온다면 전량 좀 수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가격대가 9,500원을 넘어서 9,700원 정도 찍었죠. 20% 찍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뭐 만 원대까지도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 상승할 때 그 힘을 말씀드린 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만 원대까지 거의 다 왔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20%를 넘게 찍었고요. 21.76%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할도리는 다 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을 또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과 이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자, 이 종목의 과거 차트의 모습을 좀 보자면 이렇게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보면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도 갭이 13%가 떴었고요. 2차 파동 구간에서도 상한가 이후에 갭을 8%를 띄우고 상승을 12%까지 줬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구간도 좀 보자면 여기 이제 정배열 초기가 있죠. 여기도 정배열 초기가 있고,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를 들어가죠.
자, 요 앞에 자리도 좀 보자면, 자, 여기는 상한가 이후에 갭을 좀 약하게 띄웠지만, 이렇게 이제 또 상승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평선을 정비선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자, 이번 구간도 이평선 정배열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상한가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 제가 시공테크를 공략했던 이유입니다. 자, 어제 이제 그런 특징이나 특성을 잘 안다면 좀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어쨌든 시공테크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시공테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조금 음봉 떨어지는 가운데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상승을 한 차례 줬다가 이렇게 좀 빠졌죠. 그래서 지지저항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해본 겁니다. 이 돌파된 고점 자리는 지지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장마감 대략 한 2분, 한 30초 남았네요. 2분 30초 정도 남기고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2분이면은 충분히 뭐 여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매수 주체들이 컨트롤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결국에는 올라오네요. 자, 어쨌든 저는 수익권에서 매도했고요. 하나기술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시공테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테크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상따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자, 분봉상 상따 들어갈 때에 오전부터 일찍 상한가를 좀 마감을 했었었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투매 구간을 발생을 시키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뺐다가 물량을 좀 털어서 가져가는 상한가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이 세력의 의도가 좀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과 또 비교를 하면서 일봉상의 특징들을 또 고려를 하고 상따 매매를 했고요. 자, 상한가에 또 잘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 갭이 대략 한 5%가 좀 넘게 떴죠. 그래서 시가 시작하는 자리에다가 절반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자, 3분봉상 거래가 더 터졌죠. 이렇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졌던 거래대금 중에 이제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그 위로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 자, 요 자리 이탈을 하면은 이제 종가상으로 3분봉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면은 이제 익절이죠. 예, 익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분봉상 고점 자리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또 절반의 절반 물량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죠. 자, 그 이후에 결국에는 20%를 넘게 찍으면서 고점 자리에다가 거의 뭐 최대 고점 자리에다가 또 나머지 물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20% 이상 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20% 이상 찍었죠, 여기서. 물론 이제 후반부에 그 이상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고점짜리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여기 이제 라운드 피겨 말씀드리면서 이 9,000원, 9,500원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10,000원을 터치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못 찍었어요. 여기서는 9,800 한 50원까지만 상승이 나왔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10,000원을 터치를 했죠. 최고점 125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종가상으로는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공테크 상따 매매에 이어서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거래량 더 터지는 양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기술 또 매매를 했죠.
자, 하나기술은 2차전지 배터리 이 제조 라인을 전체 공정에 대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타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LG와 SK를 두 기업 다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가 좀 큰 뉴스가 났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결국에는 2조 원의 합의를 보면서 그동안 아주 고생했던 이 소송건에 대해서 이제 종결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해 기술이 당연히 이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생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는 제가 그냥 보고만 있다가 요렇게 이제 전고점 자리 돌파했던 요 지지저항 라인을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빼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권에서 마감이 되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래쪽으로 깊게 빠졌기 때문에 좋은 모양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상승을 줘서 수익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기술 투자도 매매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좀 손절을 한 종목인데요. 보혜양조입니다. 자, 보혜양조는 제가 분봉상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좀 매수를 했어요. 예,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거고, 요 고점 자리 이제 붙여서 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돌파봉의 시가를 이탈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좀 손절로 마감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세 종목 매매 마치고, 하루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수익권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보혜양조는 상한가 이후에 거래가 좀 약하게 터지는 음봉 윗골이 달린 모습이기 때문에 모양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상한가 종가를 또 훼손을 하지 않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정배열 초기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아래권에서 횡보하던 구간을 돌파를 한 모습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습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향후에 또 움직임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바로 좀 볼게요. 자, 우리 조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결국에 움직이는 건 계속 인맥주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명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뭐,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고요. 이 우리 조명 자회사의 이 윤유진 사회이사가 또 윤석열 지인이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참,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엮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한가를 뭐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굳혔죠. 자,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거래대금은 자연스럽게 적게 터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인맥주로 또 후발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파동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3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고 가격상으로도 1,000원도 안 되던 종목이 거의 뭐 3,7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인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윤석열 관련주로 좀 올라간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ENL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인맥주로 좀 올라갔고요. 이 종목은 이낙연 관련주로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모양이 조금 낮긴 하죠. 아래쪽에서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 봉으로 파동이 나왔고요. 요 위쪽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봉이 나왔죠. 자, 이런 고점 라인을 깔끔하게 다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약하죠. 660억밖에 안 되고 자, 분봉상의 움직임 보면 아침서부터 강하게 친 이후에 쭉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상한가에 좀 잘 마감을 했어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인맥주로 되게 이제 후발주로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약하다라는 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맥주로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그렇게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강한 종목이라고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특징주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좀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결국에는 전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아래쪽으로 좀 조정을 깊게 주질 않고 횡보 조정 이후에 그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결국엔 쭉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도 몸통이 긴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 10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섹터의 종목들은
LG와 SK의 이 2차전지 배터리 소송권의 합의로 인해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강세를 보였겠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 바이오 섹터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오면서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의 섹터에서는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 대비 이 종목들의 어떤 체감도는 그렇게 상승한 시장에 걸맞게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 코스닥 시장 대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일선을 뭐 유지를 하고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종목의 움직임은 정말 답답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성장주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 뭐 대형 우량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을 이 터치를 하고 살짝 이제 몸통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한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강하게 좀 위쪽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코스피 시장도 키 맞추기 개념에 의해서 조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피 시장도 당연히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이제 미흡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은 이 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에는 환율이 양봉을 뽑아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환율과 더불어 외국인의 이 시장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 이 코스피 시장도 정고점을 터치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약간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일부 섹터의 종목들만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대비 체감도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와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우리 시장과 좀 대비해서 보면 최근에 뭐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조금은 좀 약간 짜증도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저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 지속적인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 표명과 또 파월 의장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친화적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이 시장에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SOC 이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의 상승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시장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상승 대비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원시원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대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느끼는 체감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의 이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